책,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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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취준 진담 함께 해주실 강영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또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이영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네, 시청자로서 많이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 취업 준비생이 시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학 시작했죠? 네. 이 더운 여름날 집안에서 취업 준비해 보시면서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진행 욕심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네요.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멋진 재밌었어요.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약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한 씨는 대학 생활의 낭만인 동아리 가입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동아리는 가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미 아쉽다. 씨는요? 저는 네. 동아리 2개를 가입했었는데요. 2개씩이나. 저학년 때는 얼마나 많은 고백을 이 약간 받으려고. 댄스 동아리 뭐 이런 거 네, 했었고요. 댄스 동아리. 그리고 좀 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네. 취업 동아리를 아이고, 좀 어쩔 수 가입해서 피해 갔었죠. 해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우리 하은 학생 동아리 활동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토론 동아리랑 저도 저학년 때는 댄스 동아리를 아, 했었어요. 안한 적은 없어요. 모든 게 다 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대단한 것 같네요. 자, 우리 뉴페이스 영훈 학생 동아리 활동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저는 꿈과 네네. 관련돼서 그 예. 고등학생들한테 멘토링을 해주고 또 그 아, 안에서 우리 예. 동아리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코칭을 해주는 이런 동아리였었는데 거기서 네. 회장은 아니었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부서의 부서장이기도 했습니다. 새내기 때 벽에 동아리 모집 광고를 보고서 어떤 동아리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그쵸. 하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4-5개씩 하는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봤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떠셨나요? 임기만 대표님은. 저희 때는 네. 그 동아리가 주로 스포츠라든지 뭐 네.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사물놀이가 유명했었죠 그때 예술 동아리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취업 동아리 그때는 그렇게 취업이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취준생들에게. 예전이 그랬다면 네. 지금 대학 동아리들은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우리 학생들 차이도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요즘 뭔가 많이 달라요, 그쵸? 네. 이 방송할 때마다 약간 격세지감을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르신 두 분 앞에서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 때와 저희 MC들 대학 시절 네. 현대 대학생들의 동아리는 어떻게 다른지 네. 한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어우,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예.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대학 동아리와 취업. 첫 번째 키워드 네. 그러면 무엇일까요? 창업. 창업. 창업 진짜요? 동아리가 뭐 따로 있다는 걸까요? 그쵸? 이게 대놓고 창업이라 이거. 뭐의 줄임말 아닐까요? 저 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뭐예요? 예. 왜냐면 저희 동아리 있을 때 동아리 방을 예. 창업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왜 창업이에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예. 동아리방이 다 있는데 예. 창문이 없었어요.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염치도 없었죠? 격세지감이 이런 거군요. 네, 자,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목도 하나 쌤 첫 없습니다. 번째 키워드 무슨 뜻인가요? 네, 대학 동아리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바로 창업 동아리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창업을 하겠다는 젊은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네. 창업 동아리의 인기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 204개였던 창업 동아리가 2015년 작년엔 2,949개로 무려 1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에는 4천여 개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네. 또 많아지는 이유가 학교마다 창업 동아리에 대한 좀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시제품 개발할 때 150만 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멘토링 풀이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학생들이 좀 하기 어려운 뭐 회계나 세무 업무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조언도 주기도 하고요. 뭐 건대 같은 경우는 창업 동아리 시설 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안에 뭐 각종 시설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또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의 수준에 불과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런 멘토링을 받아서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서로 자극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그 도움이라든지 서로의 자극들이 이만한 것도 더 없겠죠. 그래서 창업 동아리를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주세요. 대학 동아리와 취업.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동맥. 동맥? 혹시 동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동아리 인맥 이런 거 아닐까요? 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이거 이긴 것 같은데요. 예. 이걸로 정리하고 얘가 다 볼까 누가 준비했냐? 약간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바로 물어볼게요. 맞나 본데요. 우리 이런 영은 학생. 건가요? 영훈 정확하게 아, 그래요? 하셨는데 동아리에서 이 쌓게 된 죄송해요. 인맥을 네. 그렇게 또 동맥이라고 오늘 부른다고 처음 합니다. 나왔는데 이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또 갑니다. 네, 취업 열풍이 또 동아리에까지 불어서 취업 동아리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동아리 인맥을 동맥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취업을 통해서 만난 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취업 정보도 공유를 하고 예. 나중에 취업에도 많이 도움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 인맥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제가 취업 동아리를 가입할 때만 해도 네네. 굉장히 가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뭐 면접도 보고 서류 전형도 보고 실제 기업 입사할 때처럼 전형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렇게 취업 동아리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벌써부터. 하는데 맞나요? 네, 지금도 더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어학 점수도 높아야 되고 다양한 스펙의 서류를 내야만 이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면접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보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동아리 고시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동아리길래 뭐 삼성이에요, 동아리가. 세번 재수 삼수까지 해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학 동아리와 취업. 세 번째 키워드. 과연 꺾기춤. 이게 뭐야, 이게 세상에. 네, 꺾기춤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취업 동아리와. 네, 지난해 하반기에 치러진 신해직장 금융감독원에 꺾기춤을 선보여서 최종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 지원자의 합격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꺾기춤? 아니,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지원자는 대학 때 댄스 동아리를 참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꺾기춤을 보여주면서 이때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정신력까지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면접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죠.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을 보면서 주식 투자 동아리라든지 각종 투자 기법 또는 관련 자격증 걸 땄다고 어필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왕이면 같은 면접에서는 다 지원자들이 기본적인 그 역량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더 남들과는 다른 본인의 특기를 보여줘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까지 대학 동아리에 대한 핫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취업 동아리 대 취미 동아리입니다. 네, 일단 취준 진담 그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게요. 네. 자, 고3 시절부터 저를 지켜주던 락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락밴드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예. 조용히 해. 야, 우리 취업 동아리 가입하자. 아 그래. 나는 근데 밴드 동아리가 있잖아. 야, 면접 가서 노래하면서 헤드뱅잉 할 거니? 얼마나 끈기있게 웃는지 보여줄 거야. 왜? 예. 면접관들이 끈기가 없을 듯. 여기 동아리 선배들 90%다 대기업 같대. 빨리 너 서류부터 써. 무슨 소리를 써? 야, 취업 동아리 가입하려면 학점이랑 토익 점수랑 해외 연수 유무랑 야, 그걸 알면 나 대신 그 대기업 서류 넣어준다니까? 뭐 지들 그거 왜 물어 나한테? 야, 여기 경쟁률만 무려 10대 1이야. 너 아니야. 같으면 잘하는 애 뽑고 싶지 않겠어? 나는 노래 연습해야 돼. 서류 쓸 시간이 전혀 없다. 어머. 야, 취업하고 직장인 밴드 가입해. 당장 밴드부 탈퇴하고. 야, 밴드부를 탈퇴하라고? 야, 밴드부는 내 대학 생활의 희망이자 전부이자 나의 삶의 한 줄기 빛 같은 취업 너랑- 동아리는 너의 100줄기 빛이 되어줄 거야. 어서 서류 써. 노래 연습하지 말고 면접 연습해. 간다. 취준생은 취미를 즐길 틈도 없이 취업 준비만 해야 되나요? 야, 이거 아까 꺾기춤으로 최종 면접에서 붙은 분이 있는데 헤드뱅잉이 통할까 싶습니다. 예. 헤드뱅잉은 아까 제가 머리를 때렸거든요. 이렇게. 예.
아까 최종 면접까지 왔다고 했죠. 네. 그렇다면 실무 면접을 받고 기본적인 능력은 입증된 지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지원자에서 저는 헤드뱅잉을 할 수 있는 특기자를 뽑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없으니 동아리를 2개나 할 수는 없고 네.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취업이냐, 취미냐.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업 동아리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취업 동아리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라는 설문조사의 부동의 1위는 바로 취업 고민입니다. 취업 고민도 해결하고 든든한 인맥과 소중한 동료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취업 동아리입니다. 우선 취업 동아리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입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을 받는 취업 동아리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동아리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실전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볼 때 취미보다는 취업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취준생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미 동아리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취미 동아리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에는 업무적인 역량이나 지식뿐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인간관계나 인생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라는 핑계로 우리가 맘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취미 활동이나 여유로운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생은 드디어 그런 취미 동아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찾는 적성과 흥미뿐만 아니라 편하게 취미를 즐기면서 형성되는 친목 분위기에서 얻게 되는 인간관계, 그리고 여유로운 삶은 취업 동아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인생살이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성이 취업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면 분명히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후 계속되는 회사 내 사회생활, 그리고 회사 밖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를 배울 수 있는 장, 바로 취미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학의 동아리 흐름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취준생으로서 어떤 동아리를 택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최하은 학생부터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취업 사이트 사람인이 대학생 2,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87.2%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취업 동아리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류할 때, 공부할 때 훨씬 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기업에 입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취업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핫 키워드에서 아까 꺾기 춤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꺾기 춤을 하면서 그 취미 동아리를 열심히 한 학생을 그 취미 동아리를 하면서 했던 활동들을 기업과 잘 녹여내면서 이렇게 뽑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그 취미 동아리도 취업에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아까 하은 학생도 말씀을 했지만 면접이라든지 자소서 등 다양한 취업 정보에 대한 교류가 일어나는데, 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취업 시장에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 내용들이 좀 겹친다면 창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약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취업 동아리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에서 그들과 같지 않은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토론의 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네, 너무 명료해서 저는 뭐 50가지 이상도 취업 동아리의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취업 관련이라면. 네, 이 대학 4년 동안의 취업의 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본인 인생의 50년 동안의 취업 삶의 질 저하를 이끌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취업 동아리는 정말 이렇게 취업의 환경이 복잡해지고 또 기업에서 더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하는 이때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인생을 각박하게 삽니까?
우리하고 물론 또 지금 나왔어. 취준생들이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어요. 워낙 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 취업, 그것도 단지 취업을 위해서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1학년, 2학년 때는 본인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취미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취미 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본인의 적성을 알아가고 그 이후에 3학년 때나 4학년 때 취업과 관련해서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놀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1, 2학년 때 했던 이 댄스 동아리의 경험, 같이 이제 댄스 그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서로 밤새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또 그리고 무대 위에서 짜릿하게 막 이렇게 팀워크를 맞췄던 경험들이 굉장히 잊지 못할 순간들로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화이팅! 뭐 이런 미인은 용서가 됩니다. 아유, 저는 차라리 3년 고생하고 3년 4년 고생하고 편안한 노후로 살겠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취업하고 싶으세요? 취업 동아리로 가십시오. 취미 동아리로 가면 망합니다. 예, 세네요. 예. 마치 지금 취업 동아리의 예. 동아리 잔 같은 그쵸, 그런 그쵸. 모습이었어요. 예. 이게 이미 뭔가 가세가 기울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영훈 학생이나 또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긴 심지어 저학년 때부터 취업 동아리에 가서 아하. 몸을 두드리고 대학의 낭만을 좀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대학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주 그 고등학교에도 취업 동아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 여자상업고등학교에는 취업 동아리가 여러 개 만들어져서 뭐 IT반, 뭐 자격증반 쭉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아리 취업 준비가 이렇게 자꾸 연령대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서 나중에 또 우리 취업을 부탁해가 나중에 태교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나아갔네요. 조만간 혹시 못 보게 될까 봐 걱정돼요. 방금 영훈 학생이 고등학생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런 상업 고등학교 친구들은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진학이 아니라 바로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물론 아까 꺾기춤 얘기를 해줬지만 그건 정말 최종 면접까지 간 다음에서야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일단 대다수의 취준생들은 거기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기본적인 역량과 그런 스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취업 동아리에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호텔신라 면세사업부에 입사한 한 분은요. 그 전략 경영학회에서 분석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입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또 롯데제과에 입사한 한 분도 이분이 그 공채를 앞두고 자기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그 과자나 그런 식료품들이 어떻게 배열돼 있고 어떤 게 인기가 있나 직접 시장 조사를 같이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그럼 팀원들과 정말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또 이렇게 취업 동아리 원들끼리 이렇게 토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들한테 이렇게 조언받는 게 가장 결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은 학생도 동아리를 하면 아실 건데 선배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동아리 안 나옵니다. 그렇죠. 취업 동아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이 취업 동아리에서 도움이 되는 선배들은 그 취업에 제대로 합격한 그 학생들일 건데 그 선배들은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취업에 실패하고 좀 남아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결국 조언을 받게 될 건데 이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거에 좀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취업 동아리를 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취업에 합격한 선배들이 네. 옵니다. 오. 와서 취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 형식으로 네, 그렇죠. 동아리 원들에게 전수를 해주더라고요. 아니야, 갑자기 왜 노선을 바꾸셨어요? 저는 역시 취미 동아리와 역시 취업 동아리를 모두 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중립을 네.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인인데다가 정말 이성적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 취업 스터디는요,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제가 이제 취업 동아리를 이끌어 봤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30%에서 50%는 분명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뭐 이거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장점을 설명드리면 첫째는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을 조사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토론이나 면접에서 실제와 같이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려면 기업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 분석에 있어서도 취업 동아리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개 기업이나 5개 기업을 한다면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5명에서 5개를 하면 뭐 25개 기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네 번째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취업 동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취업 동아리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과연 1학년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3학년부터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취업 동아리는 기업 분석이라든지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취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과 진로라는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각박하게 뭐 취업 동아리에 너무 매몰되는 것들은 이제 영혼 없는 붕어빵, 안 꼽는 찐빵만을 찍어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취업 동아리가요. 아까 뭐 개인의 개성을 이렇게 방해한다 또는 개인의 개성이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취업 동아리를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고를 배울 수 있고 수용성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오히려 개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발휘하는 데 좋은 기회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취업 동아리 굉장히 각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취미 동아리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취미 동아리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취업 동아리는 취업이라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친한 동료이고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취업 동아리가 서로 공부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단절된 조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각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그 취미 동아리에 비해 각박한 거는 또 인정을 하신 건 사실이고요. 네네.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취업 동아리는 그 취업, 즉 기업에 들어가는 그것을 자체만을 좀 목표로 하는 동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회사에서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밖에서도 또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취업 동아리에서 그렇게 취업만을 준비를 하다가 다른 것들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회사 생활을 잘 못한다면 또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부터 보니까 우리 이영훈 학생은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러다 백수가 될 것 같아요. 가윤규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많죠. 자,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는 지원서 항목에 만약에 네. 취업 동아리 이렇게 쓴다면 이 지원자가 주목을 받을까요? 저는 떳떳하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사물놀이패에서 아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응대를 하신 겁니까? 답정입니다. 네.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실까 봐 제가 미리 질문하고 던지는 거였습니다. 예. 병 주고 약 주고. 네. 저도 단순히 자소서나 면접에서 저 취업 동아리 했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동아리를 하면서 어떤 것을 같이 공부했고 배웠고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경험들을 쓴다면 자신의 그런 직무에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게 상대적으로 취미 동아리보다 취업 동아리를 했을 때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그런 직무 경험이 더 많아진다라고도 보고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 들은 얘기인데 취미 동아리에서 이렇게 좀 그 직업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뭐 나영석 PD님 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가씨 김태리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연출을 계속 오랫동안 연기보다 연출을 하셨답니다. 네, 그거만 해야 자기의 그 뭐랄까 직무적성 평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이 이 취미 동아리에서 조금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이 좀 되지 그럴 수 않을까 있겠네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진실한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영훈 학생부터. 네. 그렇죠.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리마저 취업 준비에 활용하라는 것은 대학생들은 취미 생활을 절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그 취업하는 기계로만 전락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기계로만 전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취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저는 하십니까? 네. 우리 치준진담 시청률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방송한다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우연히 방송을 보시고 전화 와가지고 야야 이렇게 사람 잡는 방송 어딨니? 니네 PD 전화 좀 알려주라. 내가 전화하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이게 사실 아픈 건 아니거든요. 예, 살짝 터치하는 건데요. 네. 효자시네요. 영훈 학생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취업 동아리도 하지만 1, 2학년 때는 취미 동아리도 뭐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해서 삶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정합니다, 제가. 네. 조만간 피디님께 전화 한 통이 가지 않을까 그렇지. 싶네요. 자, 이번에는 하은 학생 한번 질문해볼까요? 네,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밴드부 활동을 한 지원자가 스펙은 없지만 노래를 끝내주게 잘한다면 뽑으시겠습니까? 뽑는다. 오, 스펙은 없구나. 노래만 잘하고 뽑는다면? 가수를 해야죠. 예, 아무래도 가수를, 이제 가수를 해야죠, 그거는. 네. 예, 지금 최하은 학생의 질문이 상당히 고도화된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매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모호한 주관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제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업종의 네. 인사 담당자였다면 이러한 특기를 가진 지원자 적극적으로 뽑을 겁니다. 또한 스펙과 개인 특기는 상호 비교,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펙 내에 개인 특기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한 면접까지 올라왔다. 그런다면 이미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꺾기춤의 대명사, 금융감독원에 합격한 그 지원자처럼 네. 그런 특기를 가진 지원자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사 후에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취업 동아리를 나온 학생들이 취미 동아리 나온 학생들보다 사회 생활을 더 잘하나요? 그 잘한다. 근데 사실은 그 잘한다. 약간 자신이 없으신 모습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사팀에서는 취업 동아리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그게 경우는. 중요한 왜냐하면 취업 동아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력서에 쓰진 않습니다. 취업 동아리를 했지만 그리고 저희도 지도를 할 때 니네 취업 동아리 했어라고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진실된 말씀 감사합니다. 자, 네네. 마지막으로 저는 하은 항상 학생 진실합니다. 네. 질문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만 대표님, 취미 동아리엔 술이 남고 취업 동아리엔 일자리가 남는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거 잠시만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간 망설이다가 동의하지 않다고 그리고 올렸습니다.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제가 되짚어 볼게요. 취미 동아리엔 술이 남고 취업 동아리에 일자리가 남는다? 이게 무슨 운율 맞추기 게임입니까? 네네.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똑같이 답변할게요. 취미 동아리 적성을 찾을 수 있고 추억과 인맥이 남는다. 단 취업 동아리 너무 과몰입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 어유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답변이셨습니다, 진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의 꽃, 대학의 낭만이라는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취업 동아리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동아리를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아리를 마치 낭만이 사라진 것처럼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취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취업 동아리를 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동아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입사는 물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맥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사를 한 후에 동호회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취업 동아리가 실질적으로 또 심정적으로도 취준생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미 동아리 팀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우리가 연마하는 것들은 단기적인 기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기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 대학생활 전체를 바치는 것은 대학의 낭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큰 손해이고 이게 사실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미 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보다 넓은 시야로 대학 생활을 하며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성숙해가고 인간적으로 성장해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업에서 우리를 뽑을 때 우리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의 역량과 인성을 평가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밴드 동아리든 사물놀이 동아리든 댄스 동아리든 그 동아리가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한다면
그게 최고의 취업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취업을 중심으로 흐르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예, 저 두 개 다 하면 어떨까요? 오전에는 취업 동아리, 오후에는 취미 동아리 하면 좋을 텐데. 네,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하고 술 마시고. 예, 괜찮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예. 토론에는 늘 한 가지 결론은 없지만 오늘 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결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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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텔레비 앞에 앉아 계시는 모든 백수분들을 위해서 신입사원 첫날 그렇습니다. 바로 출근 첫날입니다. 백수들을 위해서 신입사원 첫날 그죠? 오늘 꿈특집인가요? 업무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졸려. 이렇게. 그렇죠. 쓰러졌어. 서 있을 때 철푸덕 막 이랬는데. 걸레를 받았어요. 그 걸레 받아가지고 책상 닦으라고 다 닦았어. 다 닦았는데 이 걸레를 빨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 근로계약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보지도 딱 사인해서 딱 아니 뭐 내면 인감 증명서 인감 가지고 그냥 딱 드리는 거야. 앞으로 저에 관련된 모든 거는 그냥 찍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한국직업방송 철수와 전순의 취업학 교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전순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경례하셔야죠. 네, 저희가 저희가 가명 존슨과 철수로 살고 있지만 그쵸. 저희 원래 이름은 또 아주 기가 막히죠. 원래 이름 철수 씨는 안동김 씨잖아요. 안동 김가죠. 그리고 본명이 어떻게 되죠? 김존수 아, 그지. 맞습니다. 저는 존수 씨는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강철슨. 아 좋은 이름인데요. 자, 근데 저희 이름도 이런 어떤 오묘한 뜻과 의미가 있지만 그치. 말씀 어떤 안 뜻이 드렸죠? 있습니까, 존수? 자웅동체? 그치. 그렇죠. 대단한 거죠. 혼자서 한미연합 아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자, 근데 우리 이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어떤 이런 이름의 비화가 숨겨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구글의 이름은 원래 구골이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자, 구글은 10의 100제곱, 즉 1의 0이 100개 붙은 숫자인데요. 네. 구글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은 검색 엔진이 되겠다. 어떤 이런 포부를 담은 이름이었는데 이 구골에서 구굴로 이름이 바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수로 바뀐 거래요. 이 투자자 중 한 명이 수표에다가 구골을 구굴로 썼는데 괜찮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뀐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되게 쫌생이가 하나 있나 봐요. 왜요? 그 수표를 하나하나 다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진짜 이러니까 성공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오호. 그리고 세계적인 여행 전문 출판사 론리 플래닛, 론리 플래닛 또한 실수에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여행을 즐기던 토니 휠러와 아내 모린 휠러는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여행책을 쓰기로 했다. 외로운 행성이 내 눈을 사로잡았네. 라는 한 노래 가사의 영감을 받아서 책 제목으로 외로운 행성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사실 론리가 아니라 러블리였던 거죠. 러블리. 러블리 행성을 외로운 행성으로 이렇게 잘못 쓴 거야. 이거 약간 오픽 보면 떨어지겠네, 그렇죠? 그치. 듣기 평가에서 약간 마이너스 당하겠어. 그렇지. 미국 사람이지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행성이 외로운 행성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왠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계속 써가지고 이거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론리 플래닛. 그럼요. 잘 나가는데 사실 여기서 이름에 관한 비하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 손정의 씨. 손정의. 손마사요시인데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이름이 마사요시고 이제 성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된대요. 이게 손씨로 할 거냐 일본성으로 할 거냐. 근데 일본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그때 한국을 너무 싫어하니까 손씨라는 성은 일본에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뭐 기각을 한 거야. 다른 성, 일본 성을 갖고 와라. 근데 이 손정혜는 너무 한국 성을 따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먼저 했어. 한 다음에 마누라 성을 손으로 바꿨어. 그래서 일본인 중에 손이라는 성이 한 명이 딱 있다.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찾은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손씨로 바꿔서 손마사요시를 했다 그러더라고. 재밌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면접에서 풀 썰도 있고. 언제 그냥 아이고. 아무튼 저희도 나중에 이런 롤리플래닛이나 구글처럼 큰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면 저희의 이름의 비화를 밝힐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찾아보시면 사실 많이 밝혔습니다. 아 근데 밝혀낸 잠깐 이름에 대한 비화 하나 밝히자면 여러분들도 이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철학원이라는 데 갔어요. 거기 저 여의도에 있는데 아이고. 아니 그냥 가서 봤어요. 얼마 냈어요? 3만 원. 가서 봤는데 한 2시간 봐주더라고. 저랑 뭐 부모님이랑 뭐 여자친구 다 봐줘. 한 20명 봐준 것 같아. 취업이 안 돼서 거기 갔어? 아니 그냥 가봤어요. 아이고 힘들었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애인을 소개해줬어. 근데 이게 저도 좀 맞긴 맞았거든요. 근데 애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애인네 언니의 남자친구의 아버지 직업도 맞추고 아니 진짜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애인이 일이 없고 언니네 그 카페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얘한테 너 취업한다 이러는 거야. 얘는 준비도 안 하고 취업할 생각도 없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웬걸? 한 2달 만에 이제 언니 그 가게가 정리하고 얘가 백수 나앉은 거야. 근데 취업 준비하기도 전에 예전에 일했던 상사가 전화가 온 거야. 너 혹시 일할 생각 없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바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 바꿔야지 취업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너무 잘 맞추니까 일을 바꾼 거지. 거기서 권한 이름으로? 얘도 바꾸고 얘 언니도 바꾸고 얘 어머니도 바꾸고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준 형도 어머니도 바꿨어. 제가 소개시켜준 형도 바꾸고 그 형의 마누라도 바꾸고 이 형의 고모님 뭐 고모부 사촌 나 때문에 한 20회 바꿨어. 심지어 그때 애인의 어머니의 친구분의 딸도 바꿨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름을 바꾸고 나서 좋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또 그런 분들도 먹고 살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 철수 씨 여자친구 이제 계약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또 이름 바꿔야겠네요? 한번 찾아가 봐야겠죠. 그거 어딘지는 나중에 이렇게 맞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네, 저한테 공개하는 문의 걸로. 주세요. 자, 아무튼 뭐 영원한 취준생 철수와 취업 대통령 존슨이 함께 만들어가는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입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거 뭐 끝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랑 끝이랑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죠. 예쁜 여자 손님 먹이기, 아름다운 여자 순위 매기기, 귀여운 여자 손님 먹이기. 네, 저희의 취업 인생을 순위를 매겨보는 것은 순위 매기는 남자들 순정남. 오늘은 저희가 진짜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한번 순위를 매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 코너가 재미없다는 하도 그 빗발치니까 비판이 작가님께서 아주 회심의 코너를 하나 또 이렇게 새로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철수 씨가 주로 비판을 많이 하죠. 아니에요. 오늘 뭐죠? 주제가? 그래서 저희 이상형 월드컵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저희 기업편 이상형 월드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좋죠. 자, 그럼 제가 존슨 씨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호텔신라.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네이버. 네이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오호. 현차 SK에너지. SK에너지, 오호. SK에너지 농협은행. 농협, 농협은행 카카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갈수록 좋은 기업이 나오네. 그러게요. 그럼 저희 철수 씨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존수 씨. 자, 삼성전자 호텔신라, 호텔신라. 호텔신라 네이버, 네이버 SK에너지, SK에너지. 오호, SK에너지 농협, SK에너지. SK에너지. 전 SK에너지. SK에너지 카카오. SK에너지. 자, 저는 SK에너지고 존수 씨는 카카오. 그렇죠. 왜 SK에너지입니까? 좋잖아요, SK에너지. 일단 에너지 업계 자체가 원래 정리가 없는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최근에 그렇지. 이제 조금씩 정리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 에너지만큼 철밥통으로 불리는 업종은 없었죠. 지금 또 막 에너지가 이렇게 죽어간다 그러더니 또 다시, 다시 정상에 올라오고 올라왔죠. 있더라고요. SK에너지 제 친구가 여기 다니는데 잠실사입니다. 이 정도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물론 돈 많이 주는 데는 여기보다 돈 많이 주는 데는 현차나 삼성전자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 업무 강도나 어떤 이 근무의 안정성을 비교해봤을 그렇지. 때 사실 SK에너지 여기 사실 저는 벨붕이라고 생각하는데 존수 씨는 카카오를 선택했어요. 저는 카카오. 저는 프렌즈팝 하다 보니까 카카오 가면은 캐릭터 상품 많이 주잖아. 약간 에디터 막 이런 거 있을까봐. 그지.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약간 행복한 고민이라 그래야 되나? 그지. 물론 이게 저희가 선택에 따라서 기업이 저희를 뽑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기업을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취준생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에 찬 고민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뭐 지금 한창 힘들 시기인데 그렇죠. 이런 꿈이라도 한번 꿔보 이런 단꿈에 한번 젖었다가 깨면서 이제 더 우울하고 흐르는 건 눈물. 그렇죠. 그래,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꿈이 있어야지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게다가 요즘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꿈 많이 꾸실 때야. 왜냐면 쓸데가 없으니까 맨날 자거든. 아무튼 자면서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하시고. 그래. 이렇게 상상 많이 하다 보면 꿈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 꿨다가 이제 또 깨면은 흐르는 건 눈물. 네,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잠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필요한 다양한 지식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괜찮았죠? 저 오늘. 아니 제가 요즘 아니 이 기획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번뜩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봤는데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상반기 공채 합격의 영광을 누리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쵸. 그분들은 분명히 이거를 시청 안 하고 계실 거고 이제 여러분 이 텔레비 앞에 앉아 계시는 모든 백수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또 취업의 생기술 코너를 시작할 텐데 네. 이번에는 뭡니까? 자 신입사원 첫날. 그렇습니다. 바로 출근 첫날입니다. 이제 얼마나 기막힌 그 백수들을 위해서 신입사원 첫날 그죠. 오늘 꿈특집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도 이상형 월드컵 하더니 지금 울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이게 조만간 바로 다음 반기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그럴 즐거운 수도 마음으로 있고 뭐 그 다음 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반기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 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신입사원의 하루 일과를 적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오전 8시 회사에 도착.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인사 담당자가 와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근로계약서, 이력서 등을 작성한다. 오전 10시 회사 전부서를 돌며 인사를 나눈다. 씩씩하고 당당한 걸음걸이. 씩씩하고 당당한 걸음걸이.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단정하고 샤프한 모습을 보여준다. 단정하고 샤프한 모습. 오전 11시 팀에 배치되어 자리에 앉는다. 팀원들이 가져다 놓은 컴퓨터와 전화기, 기타 사무용품을 정리한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무래도 서먹서먹하다. 신경 쓰지 말고 물어보는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한다. 하이. 네, 오전까지만 다니시고 오후에 퇴사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첫 출근은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아, 그죠.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아 있나요? 저는 첫 출근했을 때 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출근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렇죠. 저는 걸레를 받았습니다. 그 걸레 받아가지고 책상 닦으라고. 아 닦으라고. 책상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그걸 시키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일이 없죠 사실 첫 출근인데. 그렇죠. 그래서 막 이걸 닦다가 다 닦았어. 다 닦았는데 이 걸레를 빨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래 이거 뭔가 움직이기가 너무 애매해. 그 팀장한테 가가지고 저 팀장님 걸레 빨아 할까요? 이거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가지고 좀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좋은 회사를 간 것 같은 게 오전 11시에 팀에 배치되어 자리에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팀원들이 가져다 놓은 컴퓨터와 전화기, 사무용품을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컴퓨터를 못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주 좋았죠. 일도 없이. 그치.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니 회사 측에서는 존슨 씨가 일주일 내내 나갈 줄 알았나 봐요. 그걸 감안하고 안 줬는데 그래도 붙어 있었으니까 아쉽네. 무슨 막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사 같이. 아니 내기한 거죠. 그거를 딱 버텼으니까 제가 이렇게 거듭난 거죠. 아니죠. 인사팀에서 아니 저놈 저 일주일 만에 나갈 거야. 나는 일주일 만에 나간다에 걸고 안 걸고 했는데 버틴 거죠. 그래. 저로 인해서 누군가 돈을 딴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철수 씨는 그 첫 출근 날 기억나는 그거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은행 지점에 발령을 받고 이제 그 은행 연수를 받고 은행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육아 휴직 하시는 분 땜빵으로 들어간 거라서 그분이 빠지면서 제가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들어간 건데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서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그걸 뒤에서 보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졸려. 이게 밥 먹고 나서 제가 원래 좀 낮잠이 많으니까 하다가 한 번은 졸려갖고 이렇게 그렇지. 쓰러지면서 서 있을 때. 철푸도 막 이랬는데 진짜 막 다들 막 고객들 쳐다보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떨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뭐 인사팀에서 뭐 건거 아닐까요? 뭘 걸어요? 이 녀석 나갈 것 같다. 아이. 언제까지 자리 만들어줘야 되나. 아니죠. 아. 나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성격 좋았고. 저희가 뭐 지금 이 친구가 올린 이거를 보고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자 8시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 쓸 때 이 근로계약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해야지. 아, 이거 맞아. 뚫어지게 쳐다보면 인사팀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고 이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지도 않고 딱 사인해서 딱 아니 뭐 내면은 어차피 을인데. 아, 저 친구 호탕하네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그거 해가지고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잖아요. 아니 딱 이런 거 어때? 도장을 딱 인감 증명서 인감 가지고 그냥 딱 드리는 거야. 앞으로 저에 관련된 모든 거는 그냥 찍으십시오. 이거 딱 드리는 거지. 뭐 괜찮지? 오 괜찮은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뭐. 그렇지. 아니 뭐 괜히 이상한 인사하면서 이런 거 이미지 심으려고 그러니까 약간 멍청한 놈들, 그냥 제일 멍청한 놈들 그러잖아. 막 갑 을인데 제가 을인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 아이고 아니, 알바도 안 해본 당연한 거 놈들. 아닙니까? 그니까 자, 을이라고 써준 게 어디야? 그렇지. 그리고 막 이렇게 인사 돌아다닐 때 막 이렇게 쉰소리하면서 막 그냥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막 할 때 있는데 그럴 땐 그냥 웃으십시오. 그렇지. 몇 살인가? 막 이런 것처럼. 그럼 몇 살인가 그러면 이러고 자네 학교 어디 나왔나 그러면 막 그리고 술잘 마시는 이러면 되도 안 되는 농담 시잖아. 이름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니까 괜히 되도 않는 농담 걸라고 그럴 때 있는데 그럼 그냥 웃으십시오. 웃으시면서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신입사원분들을 위해서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더 이제, 꿀팁? 그 꼭 챙겨야 할 준비물들이 있어. 이거 진짜 꿀팁인데. 그렇지. 근데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이 챙겨야 될 3가지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필기도구. 필기도구. 필기도구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챙기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 메모장, 이렇게 뭐 펜 같은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메모장 같은 것도 챙기셔야지 이게 괜히 막 뭐 자기 스마트한 거 보여준다고 이렇게 아이패드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맞아, 괜히, 짜세가 아니지. 거의 다 꼰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이렇게 뭐 아무 내용 없어도 막 이렇게 쓰는 척 그럼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쳐다보시잖아, 그렇죠? 대견해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용 칫솔 치약입니다. 이거 필요하지. 근데 사면 돼. 편의점 있으니까 무슨 군대 들어갑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저께 필요한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왜 회사에서 말을 안 해요? 아니 저는 저녁에만 이빨을 닦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마음이 작은 사람들이 챙기고 남 다니는 괴로운 거 신경 안 쓰시죠? 아니 이게 남 젊을 괴로운 때는 대답하세요. 남 괴로운 거 신경 안 쓰시죠? 제가 괴로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신입사원이 딱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이 닦기도 진짜 힘들어. 이 닦으면 한 2-3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옆 부장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닦는다고 그럼 같이 해가지고 이러면서 인사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전 다른 층에서 닦았어요. USB. USB는 근데 첫 출근할 이거는-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이거 무슨 뭐 중국 간첩인 줄 알아, 이런 거 챙겨가면. 첫 출근부터 USB 갖고 오면 뭐 뺏어가는 줄 누가 알아. 그렇지. 저는 이건 비추입니다. 그리고 USB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데도 맞습니다. USB가 안 돼, 막아놨어. 그래서 이거랑은 별개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필수 물품 가방입니다. 가방. 가방 꼭 가져가셔야지. 맞아. 가방 안 들고 다니는 친구 있어. 뭐 들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신입사원 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방 주적주적 이고 있는 척하고 그러면은 저 친구 자세가 됐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비행기에서 하는 이거 목베개 있잖아. 그것도 하나 챙겨서. 쉴때 그렇게 그렇지. 쉬고. 출근길에.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 진짜 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돼. 가방도 주적주적하고 뭐 그 안에 있는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아무튼 이런 준비물과 별개로 첫 출근할 때 복장이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일할 때는 약간 캐주얼 입는데 난 첫 출근이니까 뭐 정장 입고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은 대충 그 회사가 어떤 복장으로 일한다는 거 알면은 그 복장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첫 출근이라 그래서
너무 양복 입고 하면 약간 그 입학식 때 양복 입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어색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첫 출근 날에는 무난한 정장 입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첫 출근할 때 양복은 고사하고라도 진짜 이렇게 해진 옷이나 이렇게 카라 늘어난 거, 목 늘어난 거 절대 입지 마십시오. 아무튼 최소한 단정만 하면은 그쪽에서 다 봐줄 겁니다. 아이고 이런 옷 입을 수 있는 회사면 좋은 회사죠. 어떤 회사가 이런 옷 입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넉마주에 있는 회사 그렇죠? 뺨 때리지 빡! 어디서 거적대기를 떠가지고 회사가 장난이야! You select, I don't know, that lumpy blue sweater, for instance, because you're trying to tell the world that you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출근 때 좀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복장 때문에. 왜냐면 저는 양복에다가 이제 이런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일단 양복에 약간 기장이 좀 짧은 머리 입고 왔어. 약간 멋쟁이들이 약간 좀 기장 짧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다 오라고 하더라고. 그 일제시대 신사같이. 머리부터 뭐 넥타이 색깔, 그리고 뭐 양말 색깔, 바지 기장 무슨 상고 바지 입고 왔네? 막 이러면서 막 다 하나하나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고. 거기는 다 정장 있는 회사였습니까? 출퇴근 때 정장이죠. 거기서 유니폼을 갈아입더라도. 그 은행.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다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안 바꿨어. 안 바꿨는데 뭐 결국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 아무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눈치껏 그 기업 문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 보수적으로 하든가. 그냥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괜히 첫인상 막 이렇게 인사 같은 것도 하잖아. 하면서 인사. 뭐 패션이 됐든 뭐 처음 인사로 막 이렇게 튀려고 하는 막 그런 노력들이 진짜 쓸데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은 나중에 일하면서 그냥 차근차근 어필하면 되는 거지. 그 괜히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어필했어. 뭐 이렇게 막 한복 입고 와가지고, 아니 기모노 입고 와가지고, 게다 신고 와가지고 롯데 기모노랑 게다 신고 와가지고. 이거 있잖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와까리마생 그러면서 하지에 맛있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막 인사말도 특이하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저는- 아이콘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체통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오버할 생각하지 말고 이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다. 그래. 괜히 첫인상 되게 강렬하게 심어줬다가 그 괜히 기대치만 높여놔가지고 나중에 업무할 때 막 그냥 막 똥 싸고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커버. 차라리 그러니까 더 미움받게 된다니까. 보수주의로 가야 돼. 차라리 딱 그래. 거기서 자네가 첫 뭐 신입사원인가 그래서 이러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 뭐야, 자기 페이스북 같은데 프로필 사진을 엄청 뽀샵해서 올려놓는 거죠. 괜찮은 비유죠? 괜찮네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괜히 딱 이 사람 엄청 잘생겼네, 엄청 예쁘네. 그러니까. 직접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도, 그래서 저는 제 자식 이름도 굉장히 촌스럽게 막 김석철이 막 이런 식으로 지을 건데, 예를 들어 이름이 존수. 이름이 윤호야. 강윤호인데 딱 봤는데 이런 친구가 나오면 그 이제 어쨌든 만나는 소개팅 당사자 입장에서도 되게 서운해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무 처음 힘을 주지 말자. 그래. 또 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식에서 너무 또 기를 팍팍 들여서 그치. 주는 술 다 받고 막 너무 으쌰으쌰하다가 거의 이렇게 꼬라갖고 그래. 다음날 지각하고. 그 처음 회식할 때 이렇게 술 넙죽넙죽 다 받아 마시고 막 그러다 보면 이 친구 술 잘 마신다고 막 이렇게 소문 한번 나오면은 맞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니까. 그 옆 팀에서도 모르고 이 친구 술 잘 마신다고. 다음날 지각한다니까. 그러면서 끌려가고. 무조건 지각해. 그래. 거의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한 40% 30% 정도는 무조건 첫 회식 이후에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그 굳이 첫날 그 뭐 1시간, 2시간 이런 때 그렇게 뭐 어필하려고 그런 이 소인배들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전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씨가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아 회사 생활도. 손마사요시 씨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술을 받을 때도 뭐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마시는 척하면서 뒤로 빡 버리세요. 빡. 그러면 대충 얘가 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취한 척하면서 그만 좀 줘야 하면서 빡 뿌리고. 그럼 이제 나중에 다시는 회식이 안 부를 걸? 나중에 이런 그 신입 직원 그 회식 팁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네요.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주제는 신입사원 시절 실수입니다. 여기서 90% 이상의 신입사원 시절에 실수를 한 번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치. 이 중에 30%가 잘못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털어놨고, 또 이어서 전화 응대 실수, 메일 발송 시 첨부 수신처 등을 틀리는 실수, 그리고 호칭 및 직급을 잘못 부른 실수,
사수를 거치지 않고 상부에 먼저 보고하는 월선보고라고 하죠. 뭐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실수 같은 경우 지금 군대에서 흔히 많이 하는 이런 것들 전부가 그래 아마 군대 나온 친구들은 이거는 실수 웬만하면 안 할 텐데 사수를 거치지 공감하죠. 않고 상부에 먼저 보고하는 거. 근데 아무튼 되게 서툴고 처음 적응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런 업무 실수 많이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철수 씨가 했던 실수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수라기보다 이 전화. 이 전화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갈 때마다 그 전화 받는 매뉴얼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 무슨 김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너무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친구랑 전화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거 그 뭐야 그게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그러는 거잖아. 관등생 내는 것처럼. 관등생 통신보안 이러면서. 철수 씨는 군대 안 나와서 그랬구나. 티났어요? 아무튼 여기서 저 그랬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전화응대 실수가 좀 잦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화응대 할 때 막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막 많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저 김부장 좀 바꿔봐. 아니면 김상무 좀 바꿔봐. 이러면 엄청 높아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할아버지들이다 보니까 목소리 잘 안 들려. 그쵸. 뭐라 그러는지 몰라. 그래 예? 그러면 아니 나 라고 그러면은 또 얘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화낸다고 이 사람이. 너 누군데 나를 몰라? 너 어디 소속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진짜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데서 실수 많이 하죠. 근데 그럼 윗사람한테도 저 부장님 응한테 전화하는데요. 응가 누구야? 응요. 응가 누구냐고 응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상하네 부장님 이상하네 이러고 가서 연결해주면 되죠.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면은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 좋은 대처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또 메일 같은 경우가 제일 실수하는 게 이 첨부 파일을 꼭 안 넣고 보낼 경우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지. 항상 내용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실수를 하거든요. 항상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철년에 그 업무 메일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언젠가 똑같은 실수 꼭 할 겁니다. 이 파일 첨부 정말 저처럼 꼭 하세요. 회사 동기 같은 경우도 그 사내 메신저 쓰잖아요. 사내 메신저 가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사내 메신저에서 우리 동기들한테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오늘 내 생일이다 하고 땅땅땅땅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전체를 클릭하고 사내 전체에다 그걸 보내고 그래가지고 사장한테도 들어가고 수신처 그래가지고 사장한테도 막 이렇게 축하 메시지 오고 막 그랬어. 그거 사고에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이런 웃지 못할 실수.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건 괜찮죠. 예전에 막 수요일 나의 실수 이런 코너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도 재밌겠네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도 은행 케이스긴 한데 그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민증을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민증 스캔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니까 이런 경우 많아. 근데 이미 멀리 가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진짜 난감하겠네. 난감하죠. 그리고 이렇게 뛰어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전화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진짜 귀찮게. 그래 아니 막 화내잖아. 왜 그때 안 챙겨주고 막 오라가라냐고 사람을. 저는 이래. 안 가져가셨잖아요. 이거 안 가져가셨잖아요. 이러면 그랬나? 이렇게 갖고 가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 하면 그쪽에 그러니까 뭘 죄송하지 지점장 불러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저 자세로 나가면은 이게 얕보이더라고.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지점장 불러와 이래. 이러고 지점장 불러오면 지점장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감출 수 없는 실수를 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저희한테 접수된 사연인데 지인의 회사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왜냐? 인사팀 막내가 실수로 전 직원에게 전 직원 연봉 엑셀 파일을 메일 송부해. 이거 뭐야? 큰일 났네. 이거 거의 인사위원회 해부되면은 거의 징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높은 직원 왕따 당하고 급여 차이가 있는 팀장 간에 트러블 생기고 그리고 정규 계약직 다 드러나고 몇십 명이 그 메일 한 번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몇십 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 그 몇십 명에 분명히 이 친구도 포함이 돼 있었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 진짜 책임지고 나가야죠. 이거 궁금한 건데. 지금 우리 방송 볼 수도 있어요. 그러네. 이것도 그 은행에서 은행 얘기인데 어떤 친구가 이게 은행 밑에는 이게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출동하는 거. 근데 하다가 이렇게 해서 잘못 눌렀나 봐. 신직원인데. 근데 눌렀는데 자기도 아는데 이걸 말을 안 한 거야. 근데 넘어가겠지 했는데 저랑 동기인데 그럼 모르는 척 계속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면 되는데 10분 있다가 한 수십 명이 들이닥쳤어.
뭐 이렇게 들이닥친 거야. 그래서 무슨 지점 중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막 그제서 이런 식으로 만회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과만 하면 되니까. 아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뭐 별 다른 일은 없었고. 뭐 지점에서 몇십만 원 물어줬겠죠. 출동하면 돈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래 뭐 신입사원이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 아닙니까? 실수를 해도 신입사원 때 하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할 날도 언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실수도 할 수 없는데. 실수할 권리조차 없는. 그만해.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 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지 않는 취업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조민혁 멘토님과 함께 자기소개서의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민혁입니다. 네. 네, 멘토님 현직 채용 네. 담당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거는 좀 급비 사항인데 네. 지난주에 네. 만났어요. SK텔레콤. 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구직자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작성한 자소서를 정말 채용팀에서 다 읽을까?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 때 학점이 좀 부족하거나 어학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00점이 안 된다거나 네. 뭐 이러면은 바로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데 진짜 다 본대요. 지원 자격이 일단 충족이 되면 그리고 특히나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쓰는 란이 많이 없어요. 어학 성적도 지금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사진도 안 붙여요. 네, 학교하고 학점 그리고 뭐 활동도 안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딱 충족을 하면 일단 현업에 있는 그 평가자들이 다 봐요. 근데 제가 못 믿겠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한 2만 명 정도 보통 지원을 하는데 대기업에 네. 그럼 2만 명 걸 다 읽냐? 네. 다 읽는데요. 와. 전부 다 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이제 읽냐면 그 응시 자격에 일단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채용팀에서 현업에 있는 그 실무자들한테 네. 메일로 보낸대요. 예를 들어서 뭐 유재한 수사마다. 지원자, 뭐 네. 황군희 지원자 이걸 갖다가 그 블라인드로 네. 자소서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뭐 G파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네. 메일로 다 보낸대요. 네. 그러면은 내 자소서를 혼자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4명이서 내 자소서를 이제 공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소위 다면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겠다 자소서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세 번째 뭐냐면 그걸 업무 시간에 한대요. 어. 네. 업무 시간에 모니터 켜고 내가 일하면서 네. 약간 여유 있으면 또 자소서 보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다가 받고. 어디까지 읽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소서에 높은 점수를 줬냐 네.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개발 강조했던 거 회사에 예. 대한 관심으로 뭐 출발을 하고 네. 네네. 관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고민의 흔적, 뭐 우리 스타의 원칙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방송이 최고다. 저는 최고다. 그렇게 좀 잘 보시면 네. 자소서 작성은 정말 DIY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소서 다 똑같대요. 아, 그래요. 네, 경험들이. 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SK에서 하는 무슨 뭐 공모전 이런 거 행사 참여했던 거를 SK 항목 막 3개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면 예.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해피무브. 네. 그게 한 해에 그게 3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이요? 그러면 그 3만 명이 다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자소서에. 네. 근데 이제 우리 구직자들은 또 어떻게든 회사와의 연관성을, 관련성을 네. 찾으려고 그냥 그쵸. 그거를 또 하느라고 휴학하고 교환학생 가고 뭐 어디 뭐 이러니까 이제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 그렇죠. 꼭 우리 회사, 우리 업종 아니더라도 질문에 맞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네.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냥 요컨대 여러분들 자소서를 반드시 다 읽는다. 네, 그 점을 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네.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멘토님께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생산기술 직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그 생산 기술이 취업 준비생에게 인기가 많은 직군 중 하나인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 네. 좀 씁쓸해요, 이거는 사실은. 네, 지난 시간에 연구개발은 제가 백조라고 표현을 해서 그쵸. 그래도 네. 연구개발 직무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거든요. 네. 선호도가 있고. 근데 네. 생산기술 직무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네. 퇴사자가 많아서 많이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TO라고 하죠. TO. 네. 많이 뽑는 TO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첫 시간에 했던 영업 직무랑 좀 비슷한 네. 많이 뽑으니까 그냥 일단 빨리 좀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요. 사실상 선호도는 그 좀 많이 떨어지죠. 일단 TO 때문에 지원은 하는데 결국에는 또 지방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여성 지원자들은 거의 안 뽑아요. 사실 현장 그 직무 중에서 많이 거의 안 뽑는 여성 엔지니어 분들은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품질 직무라든지 연구 개발 쪽이라든지. 네. 그렇다면 생산기술 직무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연구개발 직무 차이가 좀 뭘까요?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좀 유식한 표현으로 업무의 예측 가능성 여부예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직무는 네. 내가 주도적으로 좀 타임 테이블을 짜서 네. 하루 일과도 짜고 내가 이렇게 한 대로 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죠. 연구 개발은.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이 생산 기술 직무는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포스코에 근무를 했었고 영업 저는 마케팅 담당자였는데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라인이 쓸 때도 있어요. 제품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라인이 정지되고 이럴 때 그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만 보지 생산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또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생산 관리자는 또 저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 만든 제품을 또 부두에다 빼려면 물류 담당자도 만나야 되고 또 공정상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또 안전팀, 또 관제팀, 엄청나게 많은 뭐 품질팀, 뭐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다 보니까 예. 잠수타야. 아이고. 실제로 생산기술 분들이 주말에 막 핸드폰 꺼놓고 네. 근데 제조업체는 이게 24시간 공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책임감이나 이런 능력들이 그 어떤 직무보다 조금 중요한 직무여서 실제로 면접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해요. 그러니까 지원자 뭐 예를 들어서 유재한 씨는 책임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책임감 그쵸. 없다는 사람 없으니까 학점 갖고 공략하는 거죠. 너는 전공이 A라는 전공인데 좀 전공자 치고 학점이 낮은 것 같은데라고 이런 식으로 소위 본인의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이런 주인 의식을 갖다가 네네. 점검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개발 쪽은 사실은 그쵸. 학점 쪽 이었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네네네. 얘기했는데 여기는 글쎄요. 공부 쪽보다는 네네. 오히려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트러블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럼 실제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생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진짜 생산 기술 직무면 혹시 공장이나 공장에 그런- 가죠. 아 진짜로 가서 네, 공장에 가서 직접 근무를 일을 하는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궁금했습니다. 네, 요걸 예, 제가 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네. 말 나온 김에 이게 이제 소위 블루 칼라라 그래서 네 맞아요. 그 현장 생산직 또는 생산직들. 오퍼레이터 분들 네네. 있죠. 근데 그 업무는 고졸 분들이 하세요. 어. 네, 또는 초대졸, 전문대 네. 졸업하신 분들이 직접 이제 라인에 들어간다든지 네. 뭐 엔진 설비를 본다든지. 근데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아마 대졸일 경우가 네. 자기소개서 쓰시는 이 분들은 그 분들을 소위 관리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서울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하셔야 진행해달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단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 반장님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 나이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과의 소통이 또 굉장히 저희가 영업 때 기억하세요? 영업 때. 손윗 사람과의 네 기억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것도 어떻게 네. 보면은 손이- 그 이공계 문과 쪽으로 따지면 영업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성격의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생산 기술도 이제 자격증이나 아니면 네. 그런 경연대 수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좋은 결과를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분야는 생산기술직은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유연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한 성향. 성격. 그 제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네네. 게 재현 씨는 네, 저는 생산기술직이에요. 그렇군요. 유연한 성격인가요? 굉장히 네네. 서글서글하게 다행입니다. 네, 네네. 뭔가 이렇게 유하잖아요. 네. 네, 굉장히 그런 그게 어떤 좀 많이 잘 맞는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직무로 보면 굉장히 생산기술직에 오.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영업도 네네.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영업을. 또는 막 그렇군요. 이렇게 돌직구도 날려야 돼요. 오. 이거 재고 왜 관리 안 했냐? 네네. 네. 영업 쪽은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네. 이 친구가 또 거절은 또 칼같이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제가 사이 이번 괜찮죠? 처리를 좀 해달라고 사이 했는데 괜찮나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성향이 유연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전공 지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공 지식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연구개발 3.5지만 여기는 3.0만 넘으면 어. 2점대도 제가 입사한 거 봤어요. 그렇군요. 환호하네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거의 예. 2.4도 봤어요. 한화건설에 입사한 친구는 2.4인데 지금 네. 다만 한국에 없어요. 중동에. 혹시 혹시 그러려고 뽑은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라면 정말 예리하네요. 슬픈 일인데요. 슬프지 정말. 않죠. 예. 일자리가 생겼는데.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공에 대한 어떤 도면 해석 능력 이런 게 중요해서 저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현직자한테 물어봤는데 네네네. 공작 기계, 네. 기계 제작 공정, 네. 기계 가공 관련 또는 제도 수업 이런 것들 많이 들었으면 면접 때 역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점은 조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생산기술 직무에서 좋아하는 전공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과목들은 예. 뭐 제가 전부 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채용 설명회나 이런 데 가서 예.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방송 보고 있는데 나도 생산기술직에 굉장히 지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은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엄청난 네. 비법이 나갈 겁니다. 네. 지금부터 조민영 멘토님과 함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오늘 살펴볼 합격 자소서는 어디 자소서인가요? 이 회사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네, 야, 포스코.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제가 또 재직했던 회사인데 그래도 우와, 제가 멋있다. 정말 낱낱이 예.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니.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포스코는 해도 제가 돼요. 네네. 그냥 A부터 포스코니까. Z까지 다 알고 전부 있으니까. 다 그냥 예. 머리에서 술술 다 털어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오, 질문이 단순하고 좀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포스코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좀 질문을 하게 되나요? 포스코는 지금 최근 들어서 챌린지 인턴십이라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때. 굉장히 네. 도전적으로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교 채용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갈수록 좀 씁쓸하네요. 제가 재직했을 땐 정말 잘 나가는데 회사가 갈수록 많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철강 쪽도 철강 지금 업계가 어쩔 수 없이 시황이 조선과- 너무 안 좋고 네네네. 중국 쪽에 뭐 보상강철이라든지 일본의 네, 뭐 맞아요. NSC, 니폰스티 이런 데들이 포스코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다 이제 똑같이, 만들다 예.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입사했을 때 물어봤던 게 저 아직도 기억해요. 10년 전인데 네. 되게 간단했어요. 자기소개, 네. 성격의 장단점, 네. 입사 후 포부, 네. 기타 하고 싶은 말. 각각 400자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자기 소개서에서 구직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업계가 힘들고 챌린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소서도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요 네. 항목이고요. 포스코에 지원한 동기를 물어보고 두 네네. 번째는 살면서 내가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네. 달성했던 경험을 작성해라. 다만 개인이 한 거 말고 팀워크를 발휘한 거를 써라. 이게 이제 2번 항목이고요. 3번이 또 어려워요. 네.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기의 생각을 700자 내로 기술하시오. 이거는 삼성이 지금 했던 거거든요. 3번 항목에 이걸 또 그대로 지금 차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자기소개서의 변화를 많이 주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철강이라든지 그래도 아직은 업계에서 국내에서 1위니까 예. 지방 근무
가능하시다면 네. 포스코에 지원을 해보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포스코는 또 유명한 대기업이고 또 연봉도 높지만 네. 혹시 그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보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너스, 이런 인센티브. 것도 인센티브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요. 없어요. 네, 인센티브가. 아, 없어요. 네, 아 대신 제가 연봉이 높은 퇴사하게끔 편이구나. 만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 네, 포스코는 결정적인 그게 계기가. 없어요. 아 네,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없이 네.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현대차랑 좀 많이 대비가 됩니다. 아. 초봉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것도 많죠 물론 근데 5천이 좀 안 되고 4천 중반, 네. 4천 한 3, 400 정도 되고요. 많죠. 인상폭도 네. 안 커요. 아 별로 안 네, 가요. 인상폭도 안 커서 우리 이제 똑똑한 구직자분들은 네네네. 포스코에서 좀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네. 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이직 준비를 아. 신입사원들 많이 해서 그리고 제가 채용팀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정말 우수한 그 분들 이렇게 채용을 해서 네. 광양제철소하고 뭐 포항제철소에 이제 배치를 하면은 금방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 기숙사도 일부러 좋은 시설 이렇게 1인 1실이에요. 네. 진짜 좋네요. 그게 또 외롭다고 퇴사하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뭘 해줘도 그쵸. 굉장히 좀 적응을 못했고 또 이런 기억도 있어요. 그 어떤 거 여성분들을 뽑았었거든요. 네, 네. 엔지니어 분들을 화장실이 없었어요. 여자 화장실이요? 제철소에 아. 네, 제강 공장이라 그래서 그 대대로 임원들이 많이 나왔던 부서거든요. 근데 제강부에 이제 여성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치를 예. 했는데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그분이 이제 그 연구개발 연구소 가서 네, 화장실을 그쵸. 이용하고 한 10분 정도 또 차 타고 와서 이러다 보니까 너무 또 불편하시군요. 시설이 너무 안 돼서 이제 네. 그걸 계기로 화장실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환경들이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럴 수 있네요. 서울 근무를 많이 또 지원을 하세요. 네. 그래서 서울, 그렇군요. 포항제철소가 있고 강한제철소가 있고 서울은 서울. 대치동에 포스코 센터라 그래서 있는데 네. 거기에는 참고로 신입사원 문과생들만 입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우리 영상을 정보다네. 보시는 이공계 분들은 네네. 거기 입사를 제가 아는 분 원칙적으로 이공계인데 거기 있거든요. 신입사원으로 바로 아 그건 모르겠어요. 신입사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없어요. 일을 너무 잘한 나머지 네, 마케팅 부서에서도 그렇죠, 야 그렇죠. 우리 스카우트. 기술 영업하는 사람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는 있는데 바로 처음부터 거의 없다. 대치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어. 네, 전 없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 있었거든요. 서울 간 친구가 네,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24시간 일해요. 네. 그 친구는 공정 계획 그룹이라 그래서 24시간. 24시간. 그러니까 제철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걸 갖다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 물류 쪽 업무라 세상에. 퇴근하고 나서도 예. 그 인트라넷이라 그러잖아요. 예. 회사 내부에 인트라넷이 인트라넷.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예. 좋은 일이 아니죠, 그게. 그쵸. 근데 그 친구 처음에 이제 서울 배치 받았다 그래서 와 좋아했는데 배치 결국은- 받고 나서 야근해서 여자친구랑 네. 헤어지고 아휴, 세상에. 잘 지내니? 잘 지냈니? 다시 이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났는데 취업을 못하게 굉장히-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저는 네.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제 합격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소서가 정말 네, 매 시간 그렇지만 저희 합격 자소서는 네, 너무 잘 정말 썼어요. 잘 쓴 건데 어. 아마 이 자소서는 거의 요새 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역대급? 역대급, 예, 정말 역대급 그렇죠, 그렇죠. 자소서가 아닐까 그 정도로 잘 쓴. 네.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네. 지방대였어요. 지방대였고 전공도 그 포스코에서 좋아하는 신소재, 재료공학과 네, 출신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된 부분들 위주로 제가 좀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분의 잘된 점은 제목을 지금 한번 보시면 제목만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네. 한번 볼게요. 네. 제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이 네. 세계 최고 차 강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쵸.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만 이어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역량을 얘는 자동차 만드는 곳에서 발휘하고 싶구나. 네. 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합격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먼저 이렇게 잘 쓰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네네. 먼저 우리가 이어지도록. 그렇잖아요. 네. 뉴스나 이런 신문을 볼 때도 시간이 없으면 제목만 헤드라인. 보고서 네, 이런 맞아요. 내용이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금방 줄 수 있듯이 이분도 아주 전략적으로 역량이 잘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보통 다른 지원자들은 그냥 뭐 연구 개발하고 싶어요, 뭐 전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데 이분은 자기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적극적인 느낌의 소제목을 써준 점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그때 강조드렸던 회사에 대한 관심.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째 요걸 밑에 걸 먼저 볼게요. 세계 최고 차 강판을 내 손으로 네. 광양제철소 신열연 사공장 열연부 생산 기술로 근무하여 세계 1위 자동차 강판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요. 네. 소름이 돋아요. 이거 볼 때마다. 이게 광양제철소 신열연 사공장이 네. 이 자소서가 나왔던 그 해에 지어졌어요. 최근에. 알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근무했을 땐 이 신열연 공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건 최근 들어서 세워졌고 최근에 생긴 공장일수록 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업무가 힘듭니다. 업무 강도가. 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근무하고 싶다는 열정을 단순히 뭐 나는 뭐 제철소가 너무 크고 뭐 여의도의 5배 규모며 네. 너무 싫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예전에 자소서 그 포스코에 있을 때 봤을 때 심장이 뭐 용광로처럼 끓는 내 심장. 무서워요. 샷을 보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뭐 고향이 뭐 포항이니까 나는 뭐 과메기를 좋아했다. 이런 식의 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딱 회사에 맞춰서 네. 쓰는 이런 것들 아주 칭찬할 만하고요. 제목끼리 연결이 되고 단락들이 아주 간결하다는 게 네네.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볼게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저의 얼굴이라 생각하기에 저는 이 표현도 너무나 어떤 그 주인 의식. 네. 단순히 그냥 회사원이 돼서 뭐 연봉 높게 받고 업계 1위니까 근무하겠다 이게 아니라 난 진짜 네.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한번 근무하겠다. 그런 이유로 포스코를 선택했다는 자기만의 어떤 표현 이런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주옥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포스코 신문이 네. 실제로 발간이 되는 신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발간하는 그 홍보팀에서 만드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예. 사보라 그래요. 사보. 네. 네, 사보 또는 웹진이라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기사를 뒤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포스코 신문도 본 거예요. 자기만의 노력이죠. 게다가 또 광양, 포항 공장도 견학을 갔죠. 네. 직접 방문도 했고 이전 그 사장님이셨던 분의 이름도 직접 언급을 하면서 그분의 책, 그 혁신 무슨 책 있어요? 신혁신 경영인가? 네. 직원 되면 나눠주는 책이거든요. 그것까지 이미 독파를 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올해 초에 부산대학교에서 박땡땡 과장님과 만난 거예요. 간담회도 했던.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정말 지원자의 어떤 노력과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분은 벌써 첫 단락에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어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또 잘 된 게 키워드 선택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단어를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인상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분 같으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단조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거, 단조, 그리고 열 처리 조건, 미세 조직,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또 두 번째 단락에 TWIP강. 이게 두꺼운 거거든요, 철강. 네. 네. 어려워요, 좀. 예, 이게 자소서가 좀 예. 경량화, AHSS 같은 고장력 강이거든요. 네, 그리고 개선, 조업기술 적용, 어떤 이런 표현들이 엔지니어의 소위 느낌이 정말 물씬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 또는 회사에서 심지어 나아가서 그 재료공학도로서 정말 자기의 회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예. 버릴 어떤 표현들이 거의 없고요. 정말 아주 완벽한 네. 자기소개서여서 평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20점. 100점 이상의 100점 이상의 정말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자소서를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하네요.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뿌듯합니다. 예, 뿌듯합니다. 대단한 진짜. 방송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네, 지원한 회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네. 또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니까 얼마나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 의지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볼 시간이죠. 네. 네. 자,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변속기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파워 트레인 설계 수업을 통해 변속기 분야 1인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째, 설계 직무에 도전하여 변속기 설계 전문가가 되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도면을 완전히 외우겠다는 각오로 근무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 각국의 특성을 이해하는 설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시험, 해석 등 설계 부분의 다양한 업무들도 경험하며 완성도 높은 설계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멘토님 뭐 보시기 어떻습니까? 공대분들이 잘 쓰는 것 같아요. 문과분들은 너무 글을 멋지게 쓰려고 미사 요구를 많이 붙이고 예. 듣기 좋은 따뜻한 단어, 뭐 그러다 보니. 소통, 예. 배려, 열심히. 정의 뭐 이런 거 쓰는데 네. 우리 공대분들은 정말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왜 네. 높은 점수를 줬냐면 네. 무엇보다도 첫째 줄 제목이 너무 임팩트 있어요. 저희. 연속기 분야 1인자. 네, 변속기라고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뭐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예. 변속기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좋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네. 변속기 분야 1인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왜 가졌는지를 얘기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한 회사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 개선할 점이 조금 있다라든지 변속기 관련돼서 뭐 원가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또 기술력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사에 대한 관심까지도 기술이 됐다면 정말 더 완벽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잘된 점은 뭐냐면 입사 후 소위 계획을 쓰라 그러면 네. 대부분 자기 개발하고 배우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입사 후 변속기라면 역시 또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어요. 변속기라면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둘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특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심화시키고 있어요. 시험, 해석 등 설계 부분의 다양한 업무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가서도 한번 자기의 전문성을 확장시켜 보겠다는 어떤 이런 다짐들이 아주 칭찬할 만하고요. 그 키워드 강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소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사실 막막해요. 이 키워드를 갖다 어디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업종별로 그 신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업종은 전자신문이라는 게 있고요. 철강 쪽도 철강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마다 그 발간하는 신문들부터 조금 시작하셔서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예. 매출을 높이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조강 생산량을 뭐 30에서 50만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선택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해 주셔도 좀 유식해 보이죠? 조금 그 구직자가 지금 제대로 된 관심 있는 구직자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분이 아마 좀 그런 자소서가 아니었나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직무 키워드를 잘 선택한 부분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자기소개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엔 재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식스 시그마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학창 시절 가장 관심 깊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는 식스 시그마였습니다. 이러한 품질 혁신 운동을 통해서 매출의 증가와 비용을 절감시키는 매력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관련 도서 10권 독파는 저의 강력한 경쟁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30시간 이상의 전문가 과정 교육 이수는 저의 관심을 능력으로 바꾸게 된 계기였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식스 시그마를 적용하여 최적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이 내용은 어땠나요? 잘 썼나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일단. 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네.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식스 시그마가요. 이게 사실 모토로라에서 그 품질 그 관리하는 그 어떤 이론이었고 네. 식스 시그마는 한 20여 년 전일 거라 이게 굉장히 또 오래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큰 포부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마 산업공학과인 것 같아요. 그 시그마 이론은 이게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거고 이게 사실 굉장히 기초 과목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자격증도 이제 그린벨트, 뭐 블랙벨트, MBB, 뭐 마스터 블랙벨트 이래가지고 자격증이 있긴 합니다만 이틀 걸려요. 그래요. 예, GB 자격증 따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고 BB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 5일 안에 딴다는 거를 이제 채용팀에서도 알기 때문에 네. 조금 지원한 생산기술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좀 파악해야 되지 않았나 네네. 이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전공 지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네네. 공작 설계라든지 좀 어렵게 들었던 심화 과목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시는 게 네. 식스 시그마보다 훨씬 낫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품질 관련돼서 좀 언급을 내가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식스 시그마 다음 나온 이론이 트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즈. 네, 러시아에서 이제 그 나왔던 이론이고 이거는 좀 그래도 어려워요. 모순에 대한 이론인데 오. 트리즈 관련된 어떤 창의력 자격증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전공 관련된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 외에 다른 거를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친구랑 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단어 선택도 너무 좀 네. 학생 같죠. 매력에 푹 빠졌다.
뭐가 또 있을까요? 저의 강력한- 뭐 이런 표현 최적의 성과를 내겠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정제가 안 돼 있는 간결하지 못했던 것도 좀 몰입도를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뒤처진 이론보다는 좀 더 최신 트렌드의 그 전공 관련된 이론을 좀 소재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조금 더 표현도 정제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소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수고하셨습니다.